2019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본인 루이 하치무라 선수가 60명 중 9번째로 높은 순위 뽑혔는데요. 전 이걸 보고 아시아인으로서 기쁘긴 했지만 한국에선 NBA로 진출한 사람이 2004년 하승진 선수 이후로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희망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재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를 배출한 대학교에 입학한 이현중이라는 선수가 NBA 입성을 목표로 삼고 있더군요. 자료를 조사해보니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국내 고교 농구대회를 다 쥐어잡고 남들보다 일찍이 해외로 진출한 케이스인데 자세한 스토리와 NBA 진출 성공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 이현중은 농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1984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이며 아버지는 한국인 최초 NBA 리거 하승진 선수를 지도했던 수원 3일상업고등학교의 농구부 감독입니다. 그 덕에 7살 때부터 농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성에 잘 맞았기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턴 아예 농구부에 들어가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나갔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는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돼서 중학교 입학 후 가드와 포워드의 기본기인 드리블과 패스 및 미드슛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키 182cm인 엄마와 192cm인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에 중3 때의 이현중은 190cm가 훨씬 넘어 있었고 팀 내에서 가장 컸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로 피지컬이 업그레이드된 그는 빠르게 드리블 후 높은 타점에서 슛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NBA의 케빈 듀란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수비를 할 때는 센터를 봤지만 공격 때는 기존의 가드나 포워드로 2점 3점 할 거 없이 코트 전부를 누볐으며 그에 따른 압도적인 중학 농구 활약 덕분에 2015년 U16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거기서 우승까지 해냈습니다. 2016년엔 아버지가 감독 중인 3일상고 농구부로 들어갔으며 당시 자신보다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2명의 선배 덕분에 이전까지 해왔던 포워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현중은 당시 골밑에서 몸싸움을 치열하게 해야만 하는 센터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소극적 성향은 2016년 U17 농구 월드컵 때 바뀌었습니다. 16강에서 중국을 꺾었고 8강에선 미국을 만났는데요. 곧바로 81대 133으로 무참하게 패배한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국내 고교 농구 선수 중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세계 정상급 무대에서는 그저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현중 선수는 기존에 소홀히 했던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플러스 해외 진출까지 결심합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그는 2017년 고2 때 전국대회 5관왕을 휩쓸었고 6월에 NBA가 주관한 아시아 퍼시픽팀 캠프에 초청되어 경기를 치렀는데요. 거기 참가한 5개 국가의 유망주들 사이에서 득점으로 맹활약했더니 올스타팀에 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호주의 NBA 글로벌 아카데미 관계자가 스카웃을 제의했고 미국에게 패배 이후 해외 진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 중이었던 이현중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한국에서만 농구했으면 늘 최고라고 칭찬받았겠지만 그는 이것에 안주할 수 없었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로 첫 모험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호주 캔버라에 있는 NBA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새로 고교 학업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은 호주 농구협회와 NBA의 파트너십 기관이며 다양한 국가의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그리고 영어를 써야만 소통이 되는 상황, 미국처럼 학교 성적이 일정 수준 아래면 경기를 못 뛰게 하는 제도 등 한국이랑 아예 다른 스포츠 문화에 이현중은 적응을 해야 했고 첫 3개월은 농구보다 공부에 더 집중했으며 코트 안팎으로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현중의 아카데미 스케줄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수업을 듣고 4시부터 하루 2시간씩만 팀 훈련을 받은 뒤 이후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강점을 더 살리기 위한 개인 훈련 혹은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키 크고 탄력 좋은 흑인 선수와 피지컬이 단단한 백인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만의 특출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했기에 드리블하면서 슈팅하는 연습을 일주일에 최소 2,500개 이상 했다고 하네요. 그 덕에 그는 아카데미에서 알아주는 슈터가 되었고 2018년 8월에 참가한 아시안 농구 챔피언십 대회의 평균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전체 1등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8강전에서 중국에게 당한 패배는 오열할 정도로 정말 분했다고 합니다. 이현중이 처음 아카데미에 입학할 때만 해도 그의 목표는 NBA 혹은 미국 대학 농구리그의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큰 욕심 없이 수준 높은 선수들이랑 부딪히면서 선진 농구를 배우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수월해지고 강점을 더 살려주는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다 보니 점점 생각이 달라졌고 중국에게 패배한 걸 거울 삼아 더 강해지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당시 2018년 12월까지는 그에게 아무런 미국 대학 입학 제의가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미국에서 열린 G리그 쇼케이스를 다녀오고 나선 여러 제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G리그는 NBA 하부리그이며 쇼케이스 날에는 선수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스카우터들에게 눈도장을 찍히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데요. 이현중을 비롯해 이곳에 참가한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도 어필을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고등학교 선수들과 경기를 치렀는데 이현중은 다른 선수들처럼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주목을 받기보단 차분한 팀 플레이와 기회가 왔을 때의 정확한 득점,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고, 여기서 많은 미국 대학 스카우터들이 그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 대학의 입학 필수 요건이 SAT 점수 920점을 갖고 있었기에 쇼케이스 이후 많은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1000점을 넘기면 더 높은 수준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에 2019년 3월에 시험을 다시 치렀고 1030점을 따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공부를 잘 해왔기 때문에 시험에서 수학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20개가량의 입학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고, 이현중은 이들 중 2개 대학을 치렀는데, 하나는 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이 다녔던 워싱턴 주립대학교, 다른 하나는 스테판 커리를 배출한 데이비슨 대학교였습니다.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플레이 스타일의 롤모델을 듀란트에서 클레이 탐슨으로 바꿨고, 안 들어가도 계속 자신있게 써야 한다는 스테판 커리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현중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주립대의 경우 개인기에 의한 자유로운 농구를 추구한 반면, 데이비슨 대학교는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 개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농구를 추구하였는데요. 팀플레이와 슛을 잘하는 이현중 입장에선 데이비슨 대학교가 더 매력적으로 끌렸고, 게다가 스테판 커리를 직접 지도했던 감독이 이현중을 커리처럼 최고의 슈터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훈련 방향을 제시하자 2019년 5월 5일날 데이비슨 대학교 입학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후 호주에서의 아카데미 생활을 마무리 짓고 6월 17일날 한국에 입국한 이현중은 인터뷰 자리에서 농구계의 손흥민, 류현진이 되고 싶다며 NBA 진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세계 무대 경험을 위해 한국을 떠난 지 1년 6개월, 확실히 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꼭 그 의지를 실현했으면 좋겠네요. NBA 리거가 되는 거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앞서 2019년 11월부터 대학 1부 리그 경기를 뛸 예정인 이현중 선수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키 2m 1cm의 장신이고, 같은 신장 대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선 안전하고 부드러운 볼 핸들링, 팀원의 득점을 만들어주는 정확한 패스 능력, 그리고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 이후에 3점 라인에서 쏘는 캐치앤샷이 매우 정확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드나 포워드로 훈련을 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의 스크린 플레이를 받아서 3점을 쏘는 전술을 대학 감독이 주로 써준다면 이현중 선수는 분명 1학년 때부터 알짜배기 득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딱 그게 다입니다. 그를 선발이 된 벤치 멤버의 핵심인 식스맨으로 기용하기엔 단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첫째, 이현중 선수의 매우 약한 힘과 느린 스피드입니다. 몸무게가 86kg인데 이는 자신보다 10cm 작은 가드 포지션 선수들과 비슷한 수치이며, 발빠른 가드 혹은 포워드를 상대로 1대1 상황에서 수비하거나 몸싸움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 뚫리거나 밀립니다. 볼 핸들링은 안정적이지만 드리블 중 부딪히는 순간 불안해지고, 느린 발 때문에 돌파 성공률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몸싸움의 소극적인 성향이 짙은데,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찬스에서 힘을 안 주고 자세를 잡는 바람에 공을 못 잡고, 설사 잡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패스를 할 때 맞서지 않고 피하려다가 헌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서주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이다 보니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네요. 게다가 호주 아카데미 초창기 시절 땐 경기 도중 동양인으로서 차별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3점 노마크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팀원이 패스를 안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손만 내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동료에게 화를 내서라도 혹은 손을 크게 동작을 취해서라도 적극 어필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못하는 걸 보니 아직은 차별에 위축되어 있는 듯 합니다. 미국 대학 리그 경기를 뛸 때도 그러한 외면이 당연히 있을 텐데, 해외에서 축구 뛰는 손흥민 선수처럼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 이현중 선수는 움직임과 3점이 훌륭하나 스피드와 힘을 비롯한 신체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면 절대 대학교에서 핵심 멤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3점이 정확하긴 하나 머리 위가 아닌 더 낮은 이마에서 슛을 쏟아보니 키가 작은 상대 가드도 어렵지 않게 견제할 수 있더군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현재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영어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줄 아니까 경기에 뛸 수 있는 최소 학점은 무난하게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한국농구협회에서 국제대회 성적 때문에 차출을 지나치게 자주 해간다면 학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국인 남자 농구 선수 최초로 미국 대학 리그에서 뛰던 최진수 선수가 이런 잦은 호출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아무것도 집중 못하고 실패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큰 스포츠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현중 선수의 고교 랭킹은 전체 183등이고 대학 경기 때 선발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아예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판 커리는 더 낮은 256등이었으며 이번에 NBA에 진출한 루이 하치무라도 148등으로 들어와 처음엔 벤치 멤버로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타부대 유타라는 173cm 밖에 안되는 단신 선수도 NBA 진출에 성공했고, 현재 멤피스에서 뛰고 있는 와타나베 유타 선수도 대학에서 4년 동안 선수 생활하며 기량을 쌓았습니다. NBA 입단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낯선 타지에서 외롭게 홀로 성장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하는 이현중 선수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준석 선수를 비롯한 해외에서 NBA 꿈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유망주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며 언제가 됐든 기다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